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어, 녹화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진료가 좀 일찍 끝나는데 8시까지 기다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찍 하고 제가 녹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상 케이스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갱년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갱년기는 아니고 여자 79세 여자분인데 열이 납니다. 열이 아마 이제 화병에 가깝겠죠. 화병 환자입니다. 화병 환자.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 성격이 체형은 조금 마른 편이고 키는 중간 정도 되는 할머니고 굉장히 성격이 좀 약간 괴팍한 편이 좀 있습니다. 괴팍한 편이 있고 옆에 만약에 남자가 같은 사이가 다 쳐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남자분이 만약에 침대를 옆칸을 쓴다 그럼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의 시끄럽게 한다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진료실에 그런 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상당히 짜증도 있고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아들이 조금 속을 썩이는 것 같아요. 결혼을 베트남 여자랑 했는데 이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 때문에도 속 썩고 아무튼 남편은 당연하고요. 남편 속 썩는 거야 이분 말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열이 나는데 시원한 거를 좋아합니다. 밤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안정제를 먹어야 돼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중온해죠. 심중온해. 그 다음에 안정제를 먹어야 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 이게 이제 심장이 상당히 조하다. 심혈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민하다 그런 거죠. 심혈허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잠이 안 온다. 기운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위로만 자꾸 떠니까 기운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갑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중온해는 여러 가지 쓰지만 이런 데에는 치자가 좋습니다. 치자가 좋고 갑갑해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뭔가 어떤 좀 이 가슴에 갇혀있는 가슴은 이 흉부 쪽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요? 시원하게 펼쳐주면서 그 다음에 촉촉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촉촉한 것도 문제가 있고 깝깝하니까 풀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열이 나니까 열도 올라오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치자가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는 상당히 허해진 경우에는 감초 같은 걸 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치자가 좋습니다. 과거 신경을 많이 썼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 아들, 자식, 며느리 이것 때문에 속 썩는 거죠. 그래서 냄새 나는 거 지저분한 거 못 보고 깔끔한 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조금 이 열증이 느껴지는 게 물을 자주 마시고 하는데 이분이 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조금만 먹는다. 더 먹으면 속에서 안 받아주고 늘 체기가 있어가지고 체한 거를 좀 치료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열이 자꾸 뜨는 이유가 뭡니까? 중초가 안 좋다 보니까 그딴에 여기 흉부에 기운이 기울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중초가 자꾸 막히다 보니까 기운이 아래쪽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심신불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할 때 이렇게 치자 이런 걸 다 하지만 반드시 중초의 소통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변비가 있고 하는 거 보면 이 상황에서는 혈 문제로 보입니다. 혈이 문제고 소변 누를 때 힘이 없다. 그러니까 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힘이 없이 나오니까 소변마를 시내에 못 가고 화장실을 찾아야 자꾸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자꾸 빨리 급히 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표현이 보면 종냉이라는 거 보면 확실히 시인이 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양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점점 차가워지고 중초가 막히니까 열은 더욱더 위로 치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것은 흉부 쪽에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에 숨어져 있는 내용은 뭡니까? 중초와 하한입니다. 중초와 하한이 해결되는 것이 없고 상초만 분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방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처방을 내기가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런 처방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요. 자꾸 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두 돈으로 군제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흉부 이 하초의 문제가 핵심이다. 하한상렬 하초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거기에다가 혈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숙지황 같은 거 좋죠. 당기도 좋지만 이 숙지황이 반드시 필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기운이 위로 뜨고 있죠.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쪽이 점점 건조해지면서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혈을 하면서도 뭔가 진정을 시켜서 눌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궁이라든지 천궁은 더 안 되고요. 작약은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해주지만 아래쪽으로 그렇게 확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지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의 생기를 돕기 위해서는 인삼을 썼고요. 당기 규피. 그 다음에 이분이 위가 건조하기 때문에 제가 약을 메가 신곡으로 중초를 받고요. 흉부 쪽에 열을 보기 위해서 치자. 그 다음에 건조하니까 맹문동을 썼고 결국에는 이게 기울이거든요. 기울. 향부자 반환을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약을 많이 먹어보셨대요. 이런 분들, 한의원 가면, 이제 이런 분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이제 원장들도 자신있게 약을 권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성질 보고는 약 먹으라 얘기도 안 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 위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전부 보혈약이라든지 음허약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한 제만 썼어요. 녹용약은 여러분들 녹용약은 오래 안 먹습니다. 오래 안 먹기 때문에 한 번에 효과가 나야 됩니다. 한 제에. 그래야 달아먹든지 다음 철에 환절기에 또 오든지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먹고 열 오르는 게 많이 편해지고 잠도 편해졌다고 아주 고마워 하셨던 이 분입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나타나는 현상은 상열이지만 거기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 요거를 잘 알자. 기울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아마 이제 숙지왕 당기 같은 맹문동 이런 것들은 처음에 생겼던 그 기울에 의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울로 인해서 열이 생기고 그 열로 인해서 혈을 아마 태워버렸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거쳐나기 때문에 혈어가 되었을 거고 이 혈어가 점점 열로 변하니까 음으로 갔던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향부자라든지 반하라든지 기운을 풀어주는 그런 약들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보혈하는 숙지왕 당기 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흉부를 보는 맹문동 치자 중초를 보는 귤피, 메가, 신곡, 복령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당기사약과 오수유 생강탕을 했습니다. 당기사약과 오수유 생강탕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음식을 잘 먹지 이거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을 대조할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당기사역과 당기사역탕,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은 수족 냉증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만 대조를 많이 쓴다라는 걸 보면 분명히 위에 진액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영양분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즉 과거처럼 음식을 잘 먹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결국 점점 양기가 약해지고 혈이 부족해져서 생긴 고혈증 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 그대로입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던 사람이 양기가 점점점 그래서 양기도 약해지고 혈도 부족해지고 하는 그런 수족골냉증에 당기사탕을 쓰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시간이 오래될수록 부자라든지 오수유라든지 못 먹고 있으면 여기 활동이 안 되니까 점점 한습이 쌓이거든요. 한습이. 그래서 오수유 같은 거와 함께 부자 같은 것도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 가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옹경탕입니다. 옹경탕은 여러분들 유명한 처방이죠. 아마 다 아시는 처방인데 처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거는 계링오븐에 나와 있는 거고 또 다른데 한편에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한편에 보면 반하와 맹문동이 첨가되어 있는 그 처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수유 용량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둘 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옹경탕. 먼저 이제 약재 구성을 보면 오수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찬 기운에 의해서 그 국소 부위에 습열이 생깁니다. 습열. 열과 습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과 습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고미를 이용해서 습열을 보고 열성의 약성을 이용해서 찬 기운을 보는 그런 약이 오수유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수유가 들어간 걸 보면 내 체내는 양기는 약해지지만 습열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당기천궁작약은 여기에서는 뭐 보혈의 의미로 보이네요. 거기에다가 인삼은 보기의 의미도 있고 계지를 쓴 거 보면 표증을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행혈하는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교하면 지혈하는 약이죠. 지혈하는 약이고 목담피는 어혈을 소통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이 허한 상황에 혈이 허하면서도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 점점점 배가 차가워지면서 그쪽에 어혈이나 복통이 생기고 출혈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이 약재들이 그런 경우를 커버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약재의 구성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생뚱맞게 반하와 맹문동이 들어갔습니다. 맹문동은 흉부 쪽에 건조한 기관지라든지 이런 데 건조한 데 쓰는 거고 반하는 기체를 푸는 약입니다. 그게 이제 왜 들어갔는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뭐 무조건 틀렸다기보다는. 자, 이제 조문에 보겠습니다. 문할 여인 연 50소 부인이 이제 한 50이 됐습니다. 50이 됐다는 말은 이제 내경에 보면 이때는 기혈이 쇠하는 시기죠. 772 인맥이 허하고 태충맥이 쇠소하야 천계 가라고 지도 불통한 고로 형괴이 무자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7의 인맥과 태충맥 즉 혈을 주관하는 이런 맥들이 이제 점점점 끊어지는 거죠. 상당히 혈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의 나이가 이제 50대 나이고 그렇습니다. 그 나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병이 왔냐면 하혈이 됩니다. 갑자기
수십일간 그치지 않습니다. 하열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열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 하열은 내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루, 혈붕은 양부박이라. 요거는 의감 중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고, 이제 내경에 보면 음허 양박 위지 붕이라. 음이 허한데 양이 부딪혀가지고 피가 쏟아진다. 라고 이제 내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음맥이 부족하고 양맥이 성하야 박즉 내 붕이 혈류하여라. 주위에 보면은 음맥이 부족합니다. 그 혈을 저장하고 하는 그런 음맥이 부족한 상황에 양맥만 성합니다. 양맥. 음이 부족한 상황에 양맥만 성합니다. 요때 이제 이 성한 양기에 의해서 충격이 갑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음허양박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저장하고 안정이 되고 물질적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수렴하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어떤 기운들이 단단해지고 모이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수렴하는 기운이 약할 때 조금의 기운이 양기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이렇게 딱 음이라는 게 단단하게 이렇게 있으면 충격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보통 그럴 때 있죠. 이제 남녀의 비유를 드는 건 참 시대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들어보면 여성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화가 났습니다. 일도 안 도와주고 뭐 애들한테 소홀하고 이렇게 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고 미안하다 했으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야, 니는 잘못 안 한 거 없나?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반박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야무딱진 사람이면 뭐라고요? 당신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라고 딱 대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깽깽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덜컥 이 좀 남편의 이 목소리에 주눅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약한 겁니다. 단단하고. 원래는 남자가 뭐 해도 하고 해야만 결국에는 남자가 그 기운을 꺾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저희 집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만큼 지금 약한 겁니다. 음이라는 게. 부인의 상태가 약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음허양박입니다.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혈관이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탁 때리면 탱 하고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내경에 보면 또 이 말이 있습니다. 비의 태심, 슬픔이 커가지고 매우 커서 크다 보니까 포락이 이 포락은 신포락일 수도 있고 자궁포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락이 끊어지면서 여기서는 뭐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 자궁과 심의 기운이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심의 기운이 자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연결선이 이게 끊어진 거죠. 이 연결선이 심포인 것 같고 이 포락이 끊어지다 보니까 양기가 즉 끊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양기라는 심장의 양기라는 것은 항상 펼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갇혀 있다. 자, 좀 이따 해설해 드릴 건데요. 갇혀 있다 보니까 양기가 내동, 양기가 안에서 부드럽지 못하고 이제 발버둥 칩니다. 남편들 잘못했다고 집에 처박아 두면 뭐 구박하고 이러면 이제 괜히 짜증내고 하죠. 그러면 집안 시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참 저한테 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 은혜와 영광을 그대에게. 자, 발즉 시바가 붕하야 삿소혈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에서 양기가 계속 동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열이 차겠죠. 열이 차다 보니까 심화가 이 충격이 온몸의 심화가 갇혀있는 심화가 에너지가 얼마나 셉니까? 이게 충격으로 아래쪽에 이 자궁에 부드러운 양기가 전달되지 못하고 점점 차지면서 피가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해설을 하면 원래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혈관벽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 녹색이 혈관벽입니다. 이 빨간색은 혈액량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다는 거는 혈관벽이 그만큼 두껍고 탄력이 있고 그 안에 피도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혈관벽도 상당히 얇아지고 이것도 이제 혈관벽이 얇아진다는 게 음이 부족해진다는, 그러니까 싸고 있는 어떤 그 막 같은 게 상당히 약해진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혈액량도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얇아지고 혈액량도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이게 꽉 차 있으면 괜찮은데 이 혈이 부족하다 보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망동하고 이게 이제 혈관벽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망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 파도입니다. 이게 백사장이고 여기 위에가 전부 파도인데 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이 표면에 파도는 별로 치지 않습니다. 넘실넘실 하는 거 정도지 파도를 치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제 해안가로 오면 올수록, 즉 수심의 깊이가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여기서 밀어 때리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넘쳐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파도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깊이도 있고 물의 양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깊이도 충분하다 보니까 흐름에 큰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좁아지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 물의 양에 따라서 전달되는 물의 에너지에 따라서 제대로 에너지가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파도로 치는 겁니다. 즉 양기가 망동한다, 양박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에는 음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부인이 딱 평소에 남편한테 딱 잡고 있으면 어땠습니까? 남편이 딴 데 가서 뻘짓을 못합니다. 딱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낌새가 있으면 저희 집사람 코가 개코거든요. 네, 뭐 어디서 냄새가 조금만 이상하면 무슨 냄새지? 담배 냄새? 뭐 이래 합니다. 그 절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들 거든 냄새까지 났어. 자, 그래서 이 양기가 망동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기가 망동한다는 그 이면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만큼 물도 약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 공간도 상당히 협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기가 망동하는 거예요. 그 양기가 망동하는 게 단순히 양이 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후대에 오면서 금원 4대가에서부터 쭉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석곡선생은 요거를 비판하게 된 거고요. 바다의 깊이가 얕아지고 물량이 적어질수록 파도가 칩니다. 즉 이거를 이제 음량으로 해석을 해보면 음허해지면 양기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기가 망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의 태심을 조금 더 보면 이 내경의 비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제 슬퍼지면 우리 인체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비즉 심계 급하고 슬프면 심계가 급하다. 이 말을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죠.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가지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폐포엽이 들리면서 심계가 급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울기 직전에, 애들 울기 직전에,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실제로 폐포가 뭐 들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폐포가 들린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다 보니까 상초의 심폐의 기운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의 상초 불통이라 상초가 중하초로 소통되지 못하고 영이가 불사나야 영이라는 게 연기는 중초에서 만들어져서 심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온몸을 도는 거고요. 이 위기라는 거는 중초에서 만들어져서 상초로 와가지고 온몸을 도는 겁니다. 즉 상초에 와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초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상초의 기운이 갇혀 있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열기가 재중, 갇혀 있다 보니 열기가 재중하고 열기로 인해서 계속 요동치니까 기운이 깎입니다. 별난 놈이 많이 움직인 놈이 에너지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밤샌 사람이 다음날 잠이 옵니다. 기운이 깎입니다. 가만히 안 있는데요. 마음을 조바심 느끼는 사람 피곤해집니다.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비에 태심하면 포라기절 즉 양기가 내동, 발즉 심화 붕 삭수혈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갇히는 건데 여기에서 갇혀서 아래로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하혈하는 게 자궁에서 하혈하는 거잖아요. 기혈의 공급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중초에서 상초로 기운이 가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갇혀 있다 보니까 기혈이 결국 하초로 공급되는 기혈이 끊겨집니다. 그러면 세포가 순간적으로 과흥분합니다. 마치 숨을 탁 찾으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포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양기가 망동하는 거고 그 망동하는 게 호흡이 안 돼서 망동하는 거고 배고파서 망동하는 거고 부족해서 망동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망동하는 거에 몸부림치는 거에 내상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열의 치료 대치료법은 양박 위주붕 비의 태심이라고 했는데 이 하열의 치료법은 결국에는 먼저 보혈이 우선돼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혈을 쏟았기 때문에 그 쏟은 것만큼 보충해야 된다 그 의미도 있지만 원래 부족했다라는 게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기도 이 혈만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기혈은 항상 동시에 생성되기 때문에 보기와 보혈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양기가 망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망동하는 그 기운을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피가 새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렴해야 될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비에테심이나 음화양박 위지붕처럼 전부 상초의 기운이 하초로 못 내려오는 거니까 심화를 하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저는 온하를 좀 더 가미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온하, 아랫배를 따뜻하게 갖다. 이게 이제 하열 치료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꼭 사물탕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당기청궁 작약 숙지황 같은 사물탕 재료가 필요할 거고요. 환기 인삼 같은 보기약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수렴시키는 작용에서 양기도 좀 수렴시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산약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산약이 좋고 오수유도 아래쪽이 차지면서 순간적으로 수별이 생길 수 있으니 오수유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이 상초의 기운을 표로 펼쳐줌으로써 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맹문동 반환은 어디의 부분에서 좀 필요할까요? 만약에 쓴다면 하강하는 거 아니면 맹문동은 상초에 갇혀있던 비에테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진액이 말라서 맹문동을 쓸 수 있을 것 같죠. 바나는 이 심하가 아래로 못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통해 가지고 하기시키는 의미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혈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럴 때 바나를 까딱 잘못해서 많이 쓰게 되면, 적절한 양을 쓰면 되지만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더 하기를 시키는 작용이죠. 그러면 골로 갑니다.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잘 조절해서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옥경탕을 좀 보죠. 하혈에 대한 대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모죽, 발열, 낮에 활동하던 피가 저녁이 되면 식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간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 혈이 부족하면서 망동하고 있으니 이제 수렴할 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되어서 더욱 열이 나는, 즉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바로는 혈호와 열이 음허라든지 이런 혈허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소복 리급인 거 보면은 확실히 이거 뒤에도 나오죠. 소복 리급인 거 보면 아랫배가 땡기고 아프다는 거니까 확실히 아프고 땡기는 거는 찬기운이고, 좀 땡긴다는 의미에서는 혈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기운에 찬 거 차지면서 통증은 스별이 좀, 그 국소 부위에 스별이 좀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에 옥수유가 딱 좋습니다.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고미로 억누르는, 지금 당장에 심해질 때는 고미로 억눌러야 되고요. 산미나 감미로 진정시킬 때도 있고 신미로 소통시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통증은 그건 잘 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과 스별이다. 그래서 옥수유를 쓴다. 그거와 함께 소복 리급, 소복에 혈이 있으니까 목단피로 행혈과 어혈을 제거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랫배 쪽에 출혈이 되고 있지만 아랫배는 점점점 차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복만. 여기에서는 지금 약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초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만, 복만이 의미하는 바가 중초에 활동이 안 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 중초의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상하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기운이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중초의 기운이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쪽을 의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약재가 그런 걸 없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초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수장, 번열, 순구, 건조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확실히 열과 혈열과 건조한 혈허가 있죠. 혈조와 음어는 이제 보통 열을 의미하는데 혈허, 음어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혈하면서도 그 다음에 아랫배의 한습을 보고 어혈을 좀 없애고 수렴시키는, 지혈을 시키는 그런 어떤 치료의 방향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자, 밑에 스승이 말하기를 병속대하라.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이 지지요. 증경산 반산이라. 아마 이제 옛날에 이제 50에 애를 낳았을 수는 없고 옛날에 아마 이제 좀 유산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어혈이 소복에 있어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구 건조한 것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요거 해석은 제가 해놨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혈이 있고 하는 거를 옛날에 이제 유산을 하거나 해가지고 어혈이 맺히겠죠. 어혈이 맺히는데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래 어혈이 있다 보면은 소복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래서 그림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강 흐르는 걸 보시면 돌멩이에 물이 부딪히는 거 어떻게 돼요? 솟아오릅니다. 흐름이 평평하면은
그냥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돌멩이에 부딪히면 이렇게 꿀렁꿀렁합니다. 꿀렁꿀렁. 그래서 물보라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즉 방해물이 있을 때 물살이 더욱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혈이 이렇게 있으면은 혈이 기혈이 순환할 때 방해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꿀렁꿀렁합니다. 혈이 망동하면서 열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입과 입술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열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측을 하니, 그냥 저기 입술이 건조해질 리가 없다. 아마 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방해물이 돌덩어리, 강물이 흘러가는데 돌덩어리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대단하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하혈하고 있으니 하초가 허해져서 수련 못하는 거고, 저녁에 발열하고 있으니 음허열이고, 소복을 2급하고 있으니 혈하면서 찬 기운에서 염증이 나고 있는 거고, 복만 하고 있으니까 기운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수장 번열과 순구 건조하고 있으니까 상부로 혈조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조한 상태의 하초가 차가워지면서 열이 상부로 뜨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림으로 다시 보면 심화가 밑으로 잘 내려가야 됩니다만 어혈과 식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잘 못 내려가고 오히려 상충되면서 열은 위로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자궁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자궁 헌행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화맥문동 어떻습니까? 반화맥문동. 반화맥문동, 맥문동은 지금 상부로 조열해지고 있죠. 혈도 부족해지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화는 기운이 아래로 못 내려올 때 사용하는데 지금 위로 그렇게 뜨고 있죠.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전체적으로 혈조하니까 또 반화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녁에 단기 천궁 작약 악교 목단피 같은 걸로 저녁에 발열 같은 거 치료하고요. 소복 2급을 보기 위해서는 오열하면서도 오수유 같은 거, 계지 같은 거를 쓰고, 복만 같은 거 보면 인삼, 생강, 반화 같은 거를 같이 쓸 수 있을 거고, 수장, 번열, 순구, 건조하면은 혈조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 감초, 작약, 맥문동 같은 거 해서 옹경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신경통, 두통 상당히 사람이 마르면서도 예민하죠. 그래서 보면 혈이 부족하면서 열이 나고 있으니까 피부가 좀 검고 마르고, 그 다음에 혈이 부족하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건조해지면. 그래 제대로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약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해설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병기 분석한 거를 다른 데서 병기 분석한 걸 제가 가져와 보면 충임 허한하고 어혈저체 하며, 주중으로는 루화 부지, 피가 자꾸 새어나오고 그치지 않고, 월경 무전기라, 월경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복 냉통, 그 다음에 방만 발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는 이게 옹경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뭐 달달 외우는 거 아닌 선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 뭔가 처방을 공부하거나 할 때에는 스토리를 쫙 짜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어야만 체계적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외우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를 잘 하신 분이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것인가. 제가 대학교 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말 만들기에서 외우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기상천외하게
저는 그렇게는 공부를 별로 안 해봤는데 친구들한테 배웠습니다.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상한론에 보면 군기교회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보면 건지왕, 작약, 단기청해서 보혈하는 약이 확실히 많고요. 에업은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하지만 건강이나 생강처럼 그렇게 강한 약은 아니고 아주 약간 그런 약이고, 악교, 감촉, 지혈을 하면서도 보혈을 하는. 즉 이제 순전히 촉촉하게 하면서 보혈을 하면서 그냥 수렴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온경탕처럼 통증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은 경우에 혈이 부족하면서도 그냥 새어나가는 경우에는 교회탕을 사용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온경탕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기로는 통증이라든지 염증 위주에서는 오주리탕이 좋을 거고, 음혈이 허한 것에서는 교회 사물탕이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교회 사물탕은 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온경탕 분유에 씁니다. 혈색이 옅고 혈계가 있으며 때때로 소복 동통이 있다. 오신번열과 오후조열, 구건인조, 대변 비결. 확실히 열이 뜨고 있으니까, 열이 뜨면서 소복에 통증이 있으니까 오수유탕이 딱 적합할 겁니다. 여기 보면 좀 재밌는 게 7째, 즉 7일분을 복용하고서 하열과 오조열이 감소되고 계속 상방을 복용하고 증상이 계속 감소되었다. 20제를 복용한 후 하열이 갑자기 심해졌다. 어느 순간에 좋아지다가 흑자색의 혈계가 있고 혈색이 진해졌다 옅어졌다 일정하지 않으며 복만이 때때로 심해졌다 덜해졌다 했다. 환자들 가지고 걱정했는데 하열이 갑자기 심해진 것은 아마 이게 어혈이 탁 떨어져 나온 것이다. 떨어져 나오면서 조직체도 조금 떨어져 나올 거니 그렇게 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경 전후 제증, 갱년기 증후군이죠. 오후에 미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에 쓰면 갱년 열이 나고 하지만 복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통.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마르고 이런 것들 이 경우에 이제 썼습니다. 여기 별갑도 쓰고 했네요. 월계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잠시만요.